입니까? 도로명 새 주소 대신 여전히 집원식 옛 주소 쓰시는 분들 많죠. 새 주소가 정착되지 않았는데 8월부터는 우편 번호까지 5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새 우편 번호가 도로명 주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택배 배달하는 데는 여전히 옛 집원 주소가 쓰이고 있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의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배달을 하는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 주소를 안 쓰고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전부 그걸 다시 검색해서 써야 돼요, 일일이. 그러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옛 집원 주소를 함께 사용한 개도 개헌까지 포함하면 도로명 주소 사용은 4년이 넘었는데 이용자들에겐 아직 낯설기만 합니다. 정부가 표지판 교체 등 들인 예산만도 4천억 원이지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지자체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이벤트까지 벌이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 달 1일부터는 우편 번호까지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도로, 하천, 철도 등 지형 지물을 경계로 구역을 설정한 5자리로 변경하면 집배원의 배달 경로가 단순해져 우편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게 변경의 이유입니다. 향후 우편 번호가 변경될 일이 없고요. 우편물이 보다 더 신속하고 빠르게 배송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아직 도로명 주소도 못 외우는데 우편 번호까지 바뀌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색도 더 많이 어려워지고 솔직히 자기 주소 말고 도로명 이런 거 주소 잘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그래서 더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각종 인쇄물과 개인 명함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 특히 인터넷 사용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은 도로명 주소처럼 기존 번호를 혼용해 사용할 여지도 높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홍삼 가운데 최상급 바로 천삼입니다. 600g에 최고 620만 원에 팔리는데 이걸 중국에서 위조하려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위조하려던 가짜 천삼 제품은 정품 가격으로 무려 650억 원에 달합니다. 연규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포장지 제조 공장입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국내 홍삼 업체의 가짜 천삼 인증서와 포장지 등이 선반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가짜 천삼을 포장할 나무 용기도 종이 상자에 가득합니다. 중국 동포 박모 씨 등 2명은 천삼 제품이 중국에서 600g에 220만 원에서 620만 원까지 고가에 팔리는 점을 이용해 가짜 천삼 제품을 만들기로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한 인쇄업체에서 가짜 정품 인증서와 포장지 등을 인쇄하고 상표를 찍어내는 기계와 포장용 기계를 국내 업체에 의뢰해 제작했습니다. 또 중국인이 운영하는 금산의 인삼 제품 판매사를 통해 천삼으로 위조할 국산 뿌리삼 만여 킬로그램도 중국에 반출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천삼 위조에 필요한 인증서와 포장지, 포장용 기계 등을 중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해오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정품 인증서 및 포장지를 국내산 정품과 비슷하게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인쇄 기술이 좋은 한국에서 인쇄하여 중국으로 가져가서 이를 포장하여 비싸게 유통하려는 의도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가짜 정품 인증서와 포장지는 모두 5만 4천여 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650억 원 규모입니다. 특허청 특사경은 판매 총책인 중국 동포 58살 박모 씨와 국내 홍삼 포장지 제조업자 한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중국인 이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 어제 TJB 뉴스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축산 폐수가 그대로 금강에 유입되는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금강변에서 축산 폐수로 인한 오염을 과연 차단할 수 없는 것인지 대안을 살펴봤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세종시 부광면 축산단지의 소하천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새벽 4시에 채취했을 때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부유물질량 등 수질오염이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1000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채취한 하천수의 수질은 오염도가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 축산 폐수 무단 방류에 대한 단속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제일 악취가 많이 날 때가 언제냐? 이 날구질라고 할 때. 또 이제 새벽 4시경. 요때가 아주 악취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170억 원을 들인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이 20여 개의 양계 농가는 제외하고 6개 양돈 농가만 처리하면서 무용지물이 된 것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농도의 축산 폐수가 지속적으로 금강에 유입된다면 금강은 계속 녹조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물고기 떼짐과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논산시에서 시작한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을 제시합니다. 30억이 투입된 이 시설은 논산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120톤의 가축분뇨를 차량으로 수거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합니다. 이곳에서는 폐기물로만 인식되던 가축분뇨가 자연 친화적으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밀폐형으로 만들어 악취까지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금강변 축산단지에서 주로 하고 있는 농가별 개별 정화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논산처럼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취수를 해서 한 군데 모아서 공동 자원화 시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악취 냄새 안 납니다. 세종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악취와 수질 개선, 축산시설 현대화 등을 놓고 9월 10일까지 최종 해결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붕괴 위험으로 가슴 졸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그런데 관리 주체 이원화 등으로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아 무작정 방치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국도 32호와 77호가 교차하는 지하차도 도로와 맞닿은 방호벽에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심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다리 기둥과 이미 10cm가량 틈이 벌어졌고 균열 깊이도 좋게 1m는 넘습니다. 금방이라도 차량들이 질주하는 지하차도 아래로 구조물이 쏟아져 내릴 듯 위험천만입니다. 이 다리 난간 20m가량이 이렇게 심하게 균열이 생긴 채 위쪽으로 솟아올랐지만 아직까지 위험시설물로 지정조차 안 돼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국도라는 이유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2010년 국토관리청에서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청남도는 시급성은 인정하지만 국도 시설물 유지 보수는 국비 지원이 필요한 만큼 내년에나 가능하다며 예산 타령입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연말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이제 보수를 정비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도 이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도심 흉물로 변한 대형 공사장은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고 낡은 자재들이 널린 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은 이렇다 할 안전시설 없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와 일선시군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서 인명피해 우려지역 155곳을 포함해서 재해 취약 대상 1,300여 곳에 대해 점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위험시설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